바둑왕전 2회전 대국입니다. 변상일 3단 대 박승화 6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참 까다로운 상대끼리 만났습니다. 서로 까다로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기풍에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네. 변상일 선수나 박승화 선수는 굉장히 치열하게 두고 또 상대가 참 여기는 두지 않았으면 하는 싶은 곳을 찔러 들어가는 기풍으로 유명합니다. 네. 오늘 중반전이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잘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기사들이죠. 일단 중반 전투력이 기본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전적인 바둑을 두기 때문에 네. 두 선수에게 한 판 이기기 위해서는 초일류라고 해도 뭐 몇 번의 난관을 겪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오늘 이런 두 기사가 만났을 때는 어떤 바둑이 펼쳐질지 아주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쉽지 않은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변상일 3단 대 박승화 6단의 대국 만나보시죠. KBS 바둑왕전 2회전 경기입니다. 변상일 3단, 아주 어린 기사죠. 97년생, 신인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박승화 6단, 2014년 GS 칼텍스배 8강, 올해는 몽백카페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승화 6단의 흑번으로 경기 시작됐습니다. 뭐 어느 인류 기사가 만난다고 해도 박승화 6단은 참 까다롭고 쉽지 않은 상대인데요. 네, 뭐 그것은 변상일 3단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특히나 이 두 선수는 불리해졌을 때 실전적으로 버티는 힘이 상당합니다. 네. 변상일 3단이 조금 더 적극적인 기풍인가요? 좀 더 난타전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두 선수 모두 먼저 치러 가는 쪽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노림이 강하고 이 상대의 허점을 기다립니다. 지금 두어지는 포석은 박승화 6단이 흑번일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포석이고요. 네. 제가 박승화 6단과 같은 연구실에서 연습을 하는데 이 포석에 대해서 박승화 6단이 좀 흑이 괜찮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자신 있는 모양이겠네요. 네, 늘 두어오던 포석이기 때문에 네. 뭐 이 형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변화를 꿰차고 있을 테고요. 하지만 뭐 변상일 3단도 인터넷 대국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사입니다. 네. 인터넷 대국을 많이 하는 기사들의 특징이 초반 포석에서 안도본 진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형태라는 것이 거의 없고 초반에 잘 밀리지 않습니다. 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인기 있는 아이디들 거의 한국과 중국의 어린 선수들인 것 같아요. 네, 다 프로 기사죠. 변상일 3단도 유명 아이디가 있습니다. 변상일 3단 같은 경우에는 영재 4인방으로 아주 유명하죠. 네. 흔히 변상일, 이동훈, 신민준, 신진서 이 4명을 일컬어서 영재 4인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이동훈 5단이 한 발 앞서 나가고 있고 세 선수가 뒤쫓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선수 97년생부터 98년, 99년, 2000년생까지 딱 한 살씩 차이가 나는데요. 네, 그중에 변상일 3단이 맏형입니다. 하지만 늘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저는 이 후배 기사들이 좀 더 분발을 했으면 싶은 것이 한국에서는 영재라고 불리우는 나이지만 사실 중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네. 변상일 3단과 같은 나이가 중국 랭킹 2위 커제 구단입니다. 이미 세계대 우승컵을 들어올린 강자죠. 그래서 좀 더 넓게 보면서 이 높은 목표를 가지고 정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전기 KBS 바둑왕전의 우승자인데 그렇게 본다면 변상일 3단도 이번 대회 우승 충분히 노려볼 만해요. 네, 뭐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정도 이동훈 5단이 워낙 치고 나가서 이 변상일 3단이 약간 뒤쳐져 있을 뿐이지 그 전까지는 변상일 3단이 뭐 뒤질 것도 없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초반부터 아주 치열한 수가 나왔는데요. 서로 두 번의 날카로운 수를 주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진행은 혹시 변상일 3단 착각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네, 좌변 형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도 많은데 좁은 곳에서 몸싸움을 하네요. 네, 이것이 뭐 치열하게 두는 이 기사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여기를 붙여서 네.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선수이고 여차하면 여기를 찝고 단수 쳐서 백의 근거를 빼앗고 잡으러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흑의 안형을 갖추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주도권을 흑이 쥐는 바둑이 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에서 흑이 한 번 더 이 손을 대기 전에 먼저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것이 역시나 치열함을 추구하는 변상일 3단다웠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수 자체는 뭐 맥점이긴 합니다만 그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변상일 3단이 순간적으로 좀 깜빡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여기를 틀어 막았을 때인데요. 네. 여기를 붙였을 때 실전처럼 넘고 이렇게 막히는 진행이라면 제가 볼 때는 백이 이 그림을 피했을 것 같아요. 네. 아마 여기를 붙였을 때에는 이 느는 수가 통한다고 보고 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수는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를 잇고 이렇게 끊어가서 네. 여기서 백이 그냥 넘으면 이쪽을 찔러서 딱 걸리죠. 그럼 넘을 순 없고요. 네, 여기를 막는 수가 최강의 버팀입니다. 네. 여기서는 흑이 쉽게 뭐 두면은 내려서서 어차피 백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되는군요. 여기를 바로 조일 수 없는 순간 바로 조이면 한 수 부족이죠. 네. 또 여기를 젖혀도 끊어서 어차피 잡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둬야 하는데 이거는 아까보다도 더 이상하죠. 어차피 이 부분에서는 네. 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백이 안 되는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 형태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는데요. 사실은 이 수보다 더 좋은 수가 하나 있습니다. 네. 부분적으로 백을 잡는 수는 이 수가 맥점이죠. 네. 네, 이 수를 통해서 넘어가는 것과 이 젖히는 것을 모두 방비할 수가 있고 이쪽의 변화에 대해서 뭔가 변상일 3단이 좀 깜빡한 것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깜빡한 것이 아니라면 이 붙인 작전 자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그럼 이 그림은 백이 좀 미흡한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진행되는 순간 여기를 끊고 단수 치는 수가 있죠. 그리고 이쪽에 찔러서 패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흑의 근거를 빼앗았다는 의미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백의 열붐이 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초반 진행은 살짝 박승환 6단이 좀 기분 좋은 진행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변화 변상일 3단의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요. 앞으로의 진행 지켜보시죠. 냉정합니다. 지금 저렇게 패를 지켜둠으로써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선에 끊고 바깥쪽으로 단수 쳐서 좌변을 뚫는 진행이 되었을 때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좌변 진행은 역시 흑이 좀 두터워 보이고요. 얼마 전에 이 기사들과 현재 한국 바둑계에서 주목받는 신예 기사들이 제대로 이제 성장을 했을 때 어떤 네. 모습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요. 당시에 뭐 이동훈 5단은 정말 이대로 쭉 잘 성장한다면 네. 전성기의 이창호 구단처럼 되는 것이 뭔가 그려지는 그런 상상이었고요.
변상일 3단은 기풍이나 이 평소의 행적으로 봐서 약간 이 중국의 치우진 구단과 흡사한 면이 많은 기사들로 하여금 느껴졌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바둑 그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물론 치우진 구단이 중국에서 뭐 탑을 찍은 적은 없지만 돌이켜 보면 구리 구단을 제외하고 그 또래에서 치우진 구단만큼 롱런하는 기사도 없습니다. 뭐 후야오위, 콩지에 이런 세계적으로 활약했던 기사들도 지금은 네. 다 랭킹이 밀렸죠. 뭐 최우진 선수는 현재 여전히 세계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네, 랭킹 10위권이고요. 이 변상일 3단의 이 치열한 기품과 좀 흡사한 느낌을 줍니다. 네. 또 바둑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도 흡사하고요. 또 치우진 구단의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면요. 최근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들었던 이야기인데 네. 이 치우진 구단이 워낙 바둑 두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약 20년 가까이 이 중국 바둑계에서 탑 10에서 활약하던 기사가 아직까지도 국가대표 리그전을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영재팀이죠. 중국에서는 국가소년대로 부르는데 네. 그 선수들이 하는 리그전에 참가시켜달라고 해서 또 낀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와 동시에 아예 이 국가대표팀이나 아니면 청소년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그런 기사들이 하는 리그전에도 가서 대국을 한다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이 격이 없이 바둑 두는 것 자체를 순수하게 좋아합니다. 사실 그 나이면 중국에서는 거의 뭐 코치급이죠.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 기원에서 이 코치로 있는 황희중 7단 같은 경우에는 80년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진 구단보다 2살밖에 많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괜히 이 롱런하는 기사가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네, 흐름은 역시 초반 포석 단계에서 박성환 6단이 좀 기분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하지만 네. 그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한 반면 10집 정도 흑의 포석이 잘 짜인 것 같은데 끝내기 단계에서 반면 10집이라면 치명타지만 아직 중반도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네. 갈 길이 멉니다. 뭐 이 바둑은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다시 또 두 선수가 맞부딪히는 것 같아요. 네, 두 선수가 저렇게 치열한 전투가 없이 바둑이 끝난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렵죠. 변상일 3단 워낙 또 치열하게 두는 기사이고 지금 네. 초반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모양은 별로 안 좋더라도 우직근 끊어갔습니다. 사실 저런 식으로 실전적인 형태로 끊어가는 것은 박승환 6단의 장기이기도 한데요. 네. 아마 오늘 두 대국자는 본인이 예측한 수 상대방이 많이 들 겁니다. 아무래도 흑이 조금이라도 편한 전투일까요? 일단 지금 저렇게 끊는 자세가 나왔을 때 네. 백이 흑으로 하여금 뭔가를 얻어내야만 하는 상황인데 백도 여러 군데 약점이 노출되면서 과연 이 전투에서 백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흑이 좀 흐름이 좋습니다. 뭐 그리고 흑이 돌봐야 마지막 되는 하나, 돌들이 여러 둘, 군데가 아니고요. 셋, 넷, 딱 이 모양만 타개를 다섯,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박승환 6단이 두 가지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는 중앙에 한 칸 띄어져 있는 그쪽의 백의 단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세히 보시면 좌측에 백이 끄는 자세가 끊고 입구자 자세는 별로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네. 그 날일자 사이를 건너붙이는 단점이 있어서 그것도 백이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지만 치열하게 두는 변상일 3단의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장점은 이런 식으로 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의 싸움이 되었을 때 그것을 커버하는 이 대단한 수익기가 뒷받침이 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박승화 6단. 뭐 늘 꾸준한 성적을 거두는 기사인데 최근에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랭킹도 많이 올랐고요. 네. 변상일 3단도 기대대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 바둑계에서 기대하는 바는 여기서 좀 더 20초. 나아가는 것이기 하나, 때문에 네. 본인의 노력이 좀 더 필요합니다. 넷, 다섯, 박승화 6단은 제가 아주 여섯, 오랫동안 같은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지만 여덟, 참 아홉, 볼 때마다 열. 후배 기사로서 마지막 한번 대견하고 또 남았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처음에 이 또래 기사들 중에서 박승환 6단을 주목한 한국 바둑계 바둑 평론가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랭킹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네. 약 50위부터 현재 속해 있는 20위 정도의 랭킹까지 쭉 마지막 올라왔거든요. 하나, 그런데 둘, 이게 한 번의 셋, 폭발적인 성적으로 넷,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섯, 꾸준히 올라왔기 때문에 여섯, 그만큼 실력이 일곱, 탄탄하고 또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동갑내기 기사들이 워낙 어릴 때부터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네, 박승화 6단이 89년생인데 김지석, 강동윤 구단과 동갑내기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지금 중앙전이 여섯, 아슬아슬합니다. 일곱, 여덟, 아홉. 변상일 3단이 흑도를 강렬하게 몰아붙이고 있고 대신에 상변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상변에 있는 백의 모양은 그다지 완벽해 보이지 않고요. 흑도 점점 덩치가 커지니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요. 마지막. 네, 형태상은 하나, 흑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볍게 행마를 하는 건가요? 일단 여차하면 뒤쪽에 있는 돌은 네. 버리더라도 집으로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니까 요석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앙에서의 전투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중앙 형태 보겠습니다. 네, 실전에 흙이 가볍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처리가 돼서 만약에 흙이 큰 피해 없이 타게만 된다면 집으로는 흙이 나쁘진 않습니다만 네. 돌이켜보면 흙의 행마에서도 약간의 아쉬움은 드러납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실전에 한 칸을 띄고 네. 느니까 날일자를 갔죠. 그러자 급소를 맞았는데 이쪽을 젖혀서 행마를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 장면에서 백이 뭐 여기를 두거나 또는 이렇게 젖혀서 두는 것은 당장 여기를 나와서 네. 여기를 끊어버리고요. 이렇게 단수를 칩니다. 뭔가 걸릴 것 같은 네, 모양인데요. 그럼 이렇게 필연의 수순으로 네. 바로 축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젖히는 수에 대해서 백이 이곳을 받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백의 입장에서는 후퇴를 해서 뭐 이전 정도의 쌍립을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느는 자세가 나왔다면 어차피 끊어도 이 단수가 선수라서 잘 안 됩니다. 네. 흙이 훨씬 나은 자세로 이쪽으로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전은 여기를 한 칸 띄는 바람에 여기를 느니까 네. 지금 여기를 한 칸 띄어봤자 어차피 연결은 좀 어렵고요. 가볍게 행마를 했지만 변상일 3단의 행마가 좀 풀렸습니다. 이제 초반에 실패를 만회하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제 여기를 두니까 계속 가르고 나왔고요. 네. 이렇게까지 진출을 하니까 백도 이제는 이 두 점이 요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흙이 한 칸을 띄는 것이 항상 선수라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받는다면 이쪽에 약간의 약점과 아직 이 부분이 완벽하지 않죠. 실전은 이쪽을 받아두었고요. 그때 애매한 곳을 두었습니다. 지금 여기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수가 지금은 확실히 박성영 단이 좀 중앙에서는 행마가 꼬였네요. 이 백이 한 칸이 오면서 이 들여다보는 수가 생겼다는 의미거든요. 아, 그걸 방비한 거군요. 이제 여기를 두면 찔러서 막으면 끊으면 한 점이 잡히고 근거가 네. 사라지죠. 그래서 이 치중수를 없애기 위해 이곳을 찝었고 백은 또 두 점을 살리질 않았네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수순을 정확히 보지 못해서 이 수순일지 아니면 여기를 한 칸 띄고 네. 이제 찝을 때 이 수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중앙에서 흙의 행마는 꼬였습니다. 네.
네, 그러자 끊고 지금 단수 치고 늘었는데요. 네, 박승환 6단이 이 꼬이는 흐름을 굉장히 실전적으로 실리를 차지하고 네. 중앙은 좀 배짱을 부리고 있는데 과연 중앙에서 백에게 강력한 공격이 있을지 중앙전이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변상일 3단도 집을 내줬기 때문에 좀 강렬한 공격이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박승화 6단의 다섯, 선실리 후타계 여섯, 작전인데요. 일곱, 여덟, 아홉. 박승환 6단의 바둑은 가장 두드러지는 점이 정말 이렇게까지 올까 싶은 자리를 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습실 동료들은 이 막상 하는 장면에서 그곳을 찔러 들어오니까 박승환 6단을 막승화라고 이렇게 별명을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 그 정도로 굉장히 실전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좀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면은 변상일 3단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버티면서 치열하게 두는 점이 두 선수 마지막 흡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승환 6단이 여기까지만 해두고 중앙을 지켰습니다. 지금 끊어둔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네. 흑 2점을 잡더라도 위쪽에서 단수 치는 활용이 있다는 것이 흑의 장점이죠. 그리고 중앙에 마지막 묘석을 하나, 백이 잡긴 했지만 둘, 네. 바깥쪽에서 셋, 흑이 천원에 다섯, 천원짜리 한 칸 여섯, 오른쪽으로 갖다 일곱, 붙이면 여덟, 꽤 활용이 기분 좋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박승환 6단이 일단은 좀 참아두는 흐름입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도 이 정도의 둘, 흐름이라면 바둑이 셋,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넷, 초반에 다섯, 박승환 6단이 여섯, 우세했지만 이 중반에 중앙에서 변상일 3단이 아주 날카롭게 상대의 실수를 응징을 했습니다. 사실 중앙에서 한 칸 뛴 수로 젖히는 행마는 그렇게 네. 어려운 행마가 아닌데 박승환 6단이 그것을 놓쳤다는 것은 조금 의외네요. 뭐 어쨌든 지금은 마지막 다시 균형이 하나, 맞춰진 거죠. 네, 만만치 둘, 않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변상일 3단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참 하고 싶지 않은 교환이다라는 제스처로 이제 호구자리 선수를 했고요. 형태로 보면 분명 네. 좀 내키는 교환은 아닙니다만 두지 않았을 때는 흑이 반대로 단수를 쳐서 중앙을 돌파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교환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언뜻 보면 바둑이 좀 단순해 보이지만 지금은 의외의 곳에서 여러 가지 노림이 생길 수도 있는 바둑입니다. 예를 들어서 좌상귀의 흑의 형태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저 형태가 하나, 완벽하진 않거든요. 둘, 셋, 보통 바깥쪽에 넷, 백돌이 두터울 때에는 다섯, 여섯. 조금 당하는 그 수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좀 두터운 편인가요? 지금은 두텁긴 한데 네. 잘 알려진 수법대로 수를 내려가면 지금 상황은 쉽진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 일곱, 중앙의 기분 좋은 여덟, 활용 아홉. 바로 들어갑니다. 네. 일단 중앙 쪽 정리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이 중앙 쪽에 이제 붙이는 수가 아주 네. 기분 좋은 교환이 됩니다. 뭐 이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흑이 조금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쪽을 그냥 가만히 받으면 이 교환 네. 자체에 만족을 하고요. 이렇게 네. 반발을 하려고 해도 뒤로 젖히면 나가면 끊고 이어서
이것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실전은 여기를 들여다봐서 이제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흑도 또 반발을 하네요. 이 두 네. 선수 확실히 좀 받아주는 경향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쪽 부분도 중요하고요. 제가 앞서 이제 다른 곳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우변 쪽 그리고 이쪽에 치중하는 뒷맛이 중요합니다. 이 수가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의 흐름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보통 이런 곳을 치중하면 여기를 막았을 때 네. 백돌이 이런 곳에 있다면 찝어서 쉽게 수가 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찝을 때 이어도 나와도 끊으면 아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백도 여기를 치중 가서 수를 내려가고요. 좀 어려운 고급 수법이긴 합니다만 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교환은 없이 그냥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었을 때 이 변화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면 이제 뭐 이 수도 사실은 어디를 먼저 해도 비슷하고요. 여기를 들어가면요. 네. 안을 호구 치면 안에서 패가 쉽게 나죠. 그럼 끊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를 끊으면 젖혀서 네. 수가 나지 않는데 여기를 먼저 단수 치면요. 이렇게 늘면 네. 그때 끊어서 이제는 한 수를 조이자니 패가 있고 따면 여기서 수가 나고요. 여기를 따내면 뒤로 돌려서 수가 났죠. 네. 이런 수법이 있습니다. 실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이거든요. 네.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애매한 부분은 이제 흙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고 여기를 넣을 때 이런 곳을 지키고 이 젖히는 반격을 간다면 네. 과연 이쪽 변화는 어떻게 될지 이 중앙 쪽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변 배석이 중요하긴 하죠. 네. 이제 이런 시한폭탄이 하나가 남아 있고요. 지금 네. 실전은 이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젖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젖히고 여기 나갔습니다. 끊고 이었는데 일단 이 교환을 들어갔고요. 이제는 변상일 3단이 이 두 점을 움직이면서 뭔가 흑이 약점을 노리는 흐름으로 이끌어낼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백이 좀 불필요한 데서 싸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중앙에서 엮어낼 수 있을지 좀 봐야겠네요. 네. 자, 여전히 중앙 형태 복잡해 보이는데요. 진행을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니군요. 두 점을 버리고 하변 쪽 돌파를 마지막 엿보네요. 하나, 둘, 셋, 넷. 네, 지금 저수가 노림이었습니다. 백이 중앙에서 계속 싸워도 별로 얻을 게 없는 거죠? 네, 얻을 게 없습니다. 네. 흙은 항상 중앙에 있는 돌이 우상기와 연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곳을 노리고 있었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하변 쪽에서의 처리는 어느 정도 타협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처럼 뒷균형이 네. 잘 맞아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좌상기 쪽의 노림이 백이 통하느냐 통하지 않느냐 이제 그것이 이 바둑 최대 마지막 하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둘, 보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박승아 6단 이제 저런 점이 있기 때문에 동료 기사들이 막승아라고 부르는 거죠. 지금 백이 하변에 흙에 단점을 찔러 들어가는데 네. 오히려 상대의 열붐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대단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예상을 다섯, 비껴가는 타이밍인데요. 네.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지금은 흙의 침입이 꽤 통렬해 보여요. 중앙에 백 두 점을 잡으면서 두텁게 정돈이 된 만큼 네. 지금 상황은 저 침입수 좋은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렇게 박승아 6단이 침입을 했으니까 저도 눈에 확 들어오지 사실 변상일 3단이 하변을 건드릴 때만 해도 백이 하변을 건드리는 것이 당연한 흐름으로 느껴졌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을 손해보면서 지금 하변을 돌파하는 마지막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하나, 둘, 일단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릴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장점이죠. 네, 그렇습니다. 항상 반발을
염두에 두는 기사라서 좀 더 쉽게 저런 수를 찾아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주변 하나, 흙의 두터움이 둘. 꽤 도움이 되겠네요. 네, 지금 단수 친 수도 아주 치열한 수입니다. 네. 백이 치받아서 흙 한 점을 잡고자 하고 있지만 그 한 점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고요. 끌고 아, 나오겠다는 마지막.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나, 지금 그 둘, 끌고 나와서 백 셋, 전체를 공격하는 것을 넷. 엿보고 있어요. 5, 6, 7, 8, 9. 네, 일단 이었습니다. 네, 역시 나올 준비를 하죠. 네, 앞으로 10수 정도는 뭐 백이 반발을 한다면 필연의 수순이 눈에 들어오는데 네. 그 이유는 전혀 예측이 안 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은 좀 더 멀리 내다본다면 여덟, 중앙에 백 두 점이 아홉. 잡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점이 백이 살려 나왔을 때 좌변의 사활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두 대국자가 봐야 합니다. 그런데 좌변에 있는 흑돌은 이 중앙의 안형이 풍부해서 거의 살아있다고 본다면 지금의 이 싸움은 변상일 3단 위기입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장면에서 둘, 셋, 흑 한 점을 단수 넷, 치면 흑이 한 점을 다섯. 이어야죠. 네. 여섯, 그때 아래쪽을 뚫고 나오면 흑은 일곱, 계속 끊어가야 합니다. 여덟. 네. 아홉, 이제 그때 백이 계속 끊어간다면 네, 지금 수순만 바뀌었다 뿐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저기를 흑이 차단할 때 백이 단수를 치고 이을 때 두 점을 끊으면서 또 단수 친다면 두 점을 살려야죠. 그때 중앙으로 한 칸 띄어서 백이 받는다면 아직 위쪽에 흑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받을 때 두 점이 살려 나오는 타이밍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마지막. 네. 하나, 이 중앙 쪽이 둘, 흑이 완벽해서 셋, 넷, 백이 별다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형태로 보입니다. 흙의 바깥쪽 모양을 이용해서 백이 모양을 갖추긴 쉽지 않겠어요. 네, 지금은 박승화 6단이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예상대로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흑이 101점을 드러낸다면 네. 이 백돌이 어떻게 타개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두 점을 살려 나오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좌측의 흑돌이 거의 살아있는 형태라서 큰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이고요. 네, 한 점을 따냅니다. 여기서 백이 어떻게 행마를 해야 할지가 어렵습니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자리는 다시 한번 한 칸을 띄어서 급소 자리를 가는 것이 네. 있고요. 일단 네, 변상일 3단도 최강수로 버티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 가르고 나오고 있는데요. 흙이 계속 눌러가면 안 되나요? 지금 중앙에 이 두 점이 나오는 뒷맛은 없다고 설명을 드렸지만 네. 그 부분이 전부 선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흐름상은 흙이 좀 다섯, 좋은 싸움으로 보이는데 여섯, 흙도 네. 어떻게 행마를 해야 할지는 일곱. 쉽진 않습니다. 네, 일단 그 수가 가장 평범한 수죠. 하지만 이때는 백이 중앙 쪽의 뒷맛을 노릴 수도 있지만 이 우측으로 이선 쪽으로 어떻게 넘어가는 것을 궁리한다면 넘어가는 정도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타협이 되나요? 마지막 지금 하나,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둘, 잘 돼야 타협이고요. 네. 하지만 넷, 타협이 됐다고 다섯, 생각을 해보더라도 여섯, 일곱, 하변을 백이 건드릴 때 여덟, 우변을 아홉. 흑이 재차 침입을 하면서 그 네. 과정에서 중앙과 우변 쪽에서는 흑이 집으로 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변에 손을 댄다면 역시 박승화 6단의 이 우변 침입은 굉장히 날카로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떤 결과가 됐든 흙이 득을 본 거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백도 지금의 저 찝는 넷, 수가
그나마 우변 쪽에 2선 넘는 것을 보는 맥점이고요. 이러고 나서 2선을 붙인다면 네. 네, 넘어가는 형태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해결을 하긴 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네. 우변에서 백이 좀 당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리고 여전히 좀 괴롭히는 뒷맛은 있습니다. 지금 흙이 젖혀가는 저런 수도 만약에 좀 치열함을 추구하지 않는 기사였다면 우변의 형태는 그냥 찍고 붙였을 때 백의 마지막 입장에서 하나, 그냥 여기는 이 정도라고 둘, 생각했다가 셋, 박승하 6단의 저 넷, 실전적인 버팀수에 다섯, 약간 당황할 수 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결국은 이 중앙에 흙이 잡고 있는 두 점에 대한 백의 활용, 네. 이제 그쪽과 연관되어서 우변이 흙이 얼만큼 백을 괴롭힐 수 있을지 그것이 관건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패로 버팁니까? 패로 버티는 것을 저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두 선수 뭐 역시 명성에 걸맞게 아주 치열하게 둡니다. 패일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글쎄요. 마지막 부분적으로는 하나, 네. 둘, 흙이 패를 졌을 때보다 셋, 백이 패를 졌을 때 훨씬 넷, 타격이 큽니다만 다섯, 여섯, 전체적으로 흙의 팩감이 일곱, 보이지 않는다는 여덟, 것이 변상일 3단의 지금 생각이고요. 네, 과연 여기서 어떤 팩감이 있을지. 그나마 확실한 팩감을 좀 찾아본다면 네. 좌하기 쪽에 쌍립 사이를 찌르는 것이 일단은 강렬한 팩감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 외에 마지막 상중앙 하나, 쪽에 둘, 치받아서 셋, 잡혀있는 흙 넷, 두 점 연결을 다섯, 보는 것도 여섯, 팩감이 될지. 일곱. 네,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백의 팩감은요? 백이 여차하면 네. 우변에 하나, 일선을 내려서는 둘, 것이 셋, 팩감으로 듣긴 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런데 한 팩감 가지고는 백도 자신할 수 없죠. 앞서 설명드린 이 좌하기 쪽에 팩감이 있긴 있으니까요. 네. 일단 자체 팩감을 사용했고 그 이후의 팩감이 문제인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까지 좀 고민을 하다가 네, 패를 걸어갑니다. 계속 패를 하지 않고 돌아갈 생각을 했던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패를 하기는 할 텐데 네. 어느 쪽 일선 단수 치는 것이 패를 졌을 때 득이 될지를 좀 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저 찌르는 팩감이 문제입니다. 네. 이 팩감을 백이 받아준다면 다음 팩감 확실한 길은 잘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 하나, 그렇다면 바꿔치기를 둘, 하고 셋, 흙이 돌파를 할 때 넷, 하변의 다섯, 백도를 살리는 여섯, 그림이 과연 어떻게 될지 일곱, 모르겠습니다. 여덟, 아홉. 좋아요. 받아줍니까? 받았네요. 다음 팩감을 어디를 쓸 생각일까요? 받았다는 것은 다시 뒤에서 돌리겠다는 뜻인데 과연 그것이 될지. 아니면 설마 중앙에 먹여치는 팩감을 쓰나요?
마지막 하나, 현실적으로 좀 둘, 상상하기 어려운 셋, 팩감이긴 한데 네. 넷, 글쎄요. 다섯. 2점 쪽이요? 지금 이 좌중앙 쪽에 호구 모양 자리에 먹여치는 팩감이 있긴 있죠. 뭐 엄청난 악수입니다. 그쪽에 빵따냄을 했을 때 좌변 흑돌에 대한 사활도 확실치 않고 마지막 하나, 지금은 좀 여러모로 셋, 되게 어떤 판단을 넷, 할지가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부분적으로 뒤에서 돌리는 길로 갑니다. 그리고 좌중앙 쪽에 팩감을 쓴다면 그 팩감 자체가 워낙 악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아까보다는 좀 덜 큰 팩감을 흙이 쓰더라도 되게 고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저렇게 뒤로 돌려갔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이 전투는 제가 보기에는 백이 좀 무리로 보이는데요. 뭐 일단 뭉치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 네. 이후가 문제예요. 뭉치게 할 수는 있지만 우변에 백이 좀 약점이 있죠. 여전히 흙이 타고 넘어갈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두 점을 끊어 잡을 수도 있고 그리고 중앙에 마지막 무엇보다 가일수가 하나, 당장 필요하니까요. 둘, 셋, 전체적으로 넷, 보면 변상일 다섯, 3단의 위기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상당한 위기로 보입니다. 모든 스포츠에서 통용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사가 변상일 3단인데 네. 과연 이 장면에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마지막 길게 끌고 갈 수 하나, 있을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지금 위기예요. 넷, 너무 얇아 보이는데요. 다섯. 그렇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건 백이 상당히 네. 크게 걸린 느낌입니다. 뭐 한두 군데 해결해서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무엇보다 지금 당장 급한 곳은 중앙에 백 두 점을 살려야 되는데 네. 두 점을 살린 이후에 그 다음에 과연 마지막 흙이 계속 버틴다면 둘, 우변에 있는 셋, 백돌이 넷, 살아나올 수 있을지 다섯, 그걸 모르겠습니다. 여섯, 일곱. 네, 지금은 약간 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건 여기서 승부가 끝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다 잡힌 거 아닌가요? 네, 마지막 돌이켜 보면 이 하나, 팩감 네. 계산을 둘, 제대로 하지 못한 셋, 변상일 넷, 3단이 애초에 다섯, 패를 걸어간 것부터가 약간 여섯, 무리였고요.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저 나간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래쪽에 있는 중앙에 끊어져 있는 백 두 점을 살려서 뭔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우측, 우변 쪽에 있는 백돌이 네. 다 잡히는 형태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저곳을 나갔고요. 계속 흙이 치고 마지막 나가면요? 하나, 이 아래쪽 단수 치는 둘, 것을 하겠다는 셋, 겁니다. 넷,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흙 한 점 단수를 여섯, 일곱. 하나만 교환이 되면 여덟. 다시 나가는 거에 성립을 합니다. 이건 일단 우하기 사활이 걸립니다. 네. 우하기 쪽의 백돌은 마지막 잘 돼야 하나, 패가 나거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일단 그 단수는 교환을 시켜놔야 중앙에 5점을 선수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전의 상황에서도 흙이 5점을 살려 나온다면 거기 단수가 선수라서 흙이 불가능했습니다. 네. 이제 다시 우하기가 문제가 됐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우하기는 패 정도는 흙이 뭐 쉽게 낼 수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럼 처음의 형태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 우변의 백집이 한 10집 정도 나던 자리가 중앙의 10집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흙은 지금 잡고 있는 두 점이 한 5집 네. 그리고 우변에 일선으로 내려서면서
백이 또 한 번 마지막. 먹여치고 거기서 세 집을 하나, 보태줬습니다. 둘, 그럼 8집의 득을 받죠. 넷, 그런데 우아기의 다섯, 사활은 또 여섯, 백이 일곱, 손해보는 여덟, 패예요. 아홉.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 우변에서의 전투는 박승하 6단이 명백한 성공입니다. 뭐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백은 다 손해만 봤네요. 중앙을 잡은 것도 득이 없는 거고요. 중앙을 잡은 것도 애초에 집을 생각해 본다면 네. 뭐 집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저렇게 두었을 때 이때 백의 사활이 걸립니다. 지금 흙이 정말 쉽게 두면 패는 확보가 되어 있고요. 이 끝까지 잡으러 가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렇게 백이 두어왔을 때 흙이 패를 하려면 그냥 흙 한 점을 쉽게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귀 쪽에서 뭐 2의 2 자리를 붙여간다던가 하면 패는 납니다. 일선으로 날일자를 가도 패고요. 그런데 흙이 이 백도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지금 쌍립을 서고 마지막 하나, 끊을 때 일선을 내려서서 잡으러 셋, 가야 합니다. 흙 한 점을. 넷, 다섯, 여섯. 그냥 패로 만족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잡으러 갔다면 흙도 좀 부담이 따랐던 거죠? 그렇죠. 이 바깥쪽의 형태가 좀 뒷맛이 나빠서 네. 그리고 여차하면 또 중앙이 이 선수로 차단이 된다면 좌중앙 쪽의 사활도 좀 신경이 쓰이니까요. 네. 이 마지막 좋은 흐름에서 그럴 하나, 필요가 없다는 둘, 뜻을 내비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문제가 없었던 모양이 패가 됐을 때는 백이 그만큼 득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반대 상황이에요. 네. 전상의 3단이 득본 것은 없는데 마지막 또 하나, 둘, 이 우아기는 우아기대로 셋, 상대방에게 넷, 꽃놀이 패를 네. 다섯,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섯, 일곱. 지금 집으로 앞서는 것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우아기의 패까지 남는다면 이 바둑은 확실히 이 박승하 6단이 좀 승기를 잡았다고 마지막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수가 됩니까? 지금 패는 괴롭다고 보고 네. 그냥 안에서 사는 것을 엿봅니다. 그렇네요. 저렇게 둔다면 안에서 사는 것을 엿볼 수 있는 형태였네요. 그런데 마지막 하나, 그 과정이 셋, 넷, 백으로서는 참 다섯, 괴로운 여섯,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일곱. 또 떨어지는 거죠? 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고 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건 괴롭습니다. 정말 살기만 했어요. 네. 우변 마지막 접전에서 한 하나, 10집 이상은 당한 것 같습니다. 둘, 네. 그럼 그 전에 셋, 만만치 않았던 넷, 흐름에서 다섯, 치명타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먹여친 수도 별 득은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먹여치고 2의 1 자리를 뒤에서 단수 치겠다는 거거든요. 마지막 그 타이밍에 둘, 흙이 셋, 백을 괴롭히는 넷, 한 수가 있습니다. 다섯, 여섯. 그냥 이러고 다시 패를 버티네요. 그럴 거면 애초에 패를 버티는 게 나았죠. 그러니까 중간에 아마 변상의 3단도 좀 수일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뭐 어쨌든 다시 패가 여섯. 됐네요. 일곱. 획은 100에 비하면 정말 거의 부담이 없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접회가 진행이 되어서는 백으로서는 뭐 거의 회복 마지막 불능 상태까지 하나. 가고 있는데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아무래도 변상일 일곱, 3단의 선택이 여덟, 너무 강했던 것 아홉. 같은데요. 우하 쪽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그 전의 상황인데 네. 이제 패를 걸어간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았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흑이 이곳과 이곳의 패감 두 번을 쓰면서 네. 이 패를 승리로 이끌어냈죠. 네. 어쩔 수 없이 패감이 없던 변상일 3단이 뒤에서 단수 쳐서 네, 이쪽을 입고 이제 돌려갔는데 먹여치고요. 이 다음이 안 보입니다. 네. 원래는 뭐 이 두 점을 살려 나와서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만 나가면 또 나갈 때 뒤에서 막아서 이쪽 수상전으로 갔을 때 네. 먹여치고 단수가 선수라면 수가 몇 수 없습니다. 뭐 할 수 없이 이쪽을 끌고 나왔는데요. 네, 타협인데요. 사실 네. 타협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좀 괴로운 형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아기의 사활이 네. 문제였는데 지금 이 사활이 그냥 백이 살아 있어도 바둑은 흑이 좋습니다. 그랬던 상황에서 여기 호구 치고 네. 네, 틀어 막았는데요. 사실 패를 할 거라면 실전보다는 이렇게 패를 하는 것이 더 나았었습니다. 네. 집으로 좀 나았었고요. 여기를 두고 나서 이쪽을 두었는데 아마 변상일 3단 생각은 이렇게 단수 치면 그냥 쉽게 이 자체로 살아있다. 딱 여기까지만 수읽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정말 백이 괴로운 순간이 한 번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이 수를 변상일 3단이 뒤늦게 알아차리고 네. 이 변신을 꾀한 것으로 보이네요. 있는다면요? 있는다면 지금 이 교환으로 인해서 이 치중수가 생깁니다. 네. 이 패는 어차피 버티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넘어가고요. 따내면 찝혀서 잡히죠. 여기를 두면 이어서 따내면 치중 가서 다 잡힙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과적으로 볼 때 네. 부분적으로는 뭐 이수가 정수입니다만 단수 칠 때 이 세 점을 못 잊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쉽게 둬도 바둑이 지다 보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 변화를 꾀한 것이고 다시 그래서 패로 갔군요. 네, 하지만 이 꽃놀이 패가 되어서는 박승환 6단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형세입니다. 네. 자, 지금은 박승환 6단의 흐름으로 보입니다. 흑의 입장에서는 꼭 이 패가 아니더라도 다른 어디선가 또 득을 보면 되는 거고요. 네. 지금 또 변상일 3단 다운 아주 치열한 버팀수가 하변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 우아기의 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승환 6단이 우상기의 패를 썼습니다. 네. 패감을 썼죠. 그러자 우상기의 패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변을 건드리면서 집으로 득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은 득을 봤지만 여전히 바둑은 절망적입니다. 패감을 받은 것도 아니고 패를 해소한 것도 아니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쪽에 패감을 써봐야 할까요? 확실한 패감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그래도 지금 백이 치중간수가 최대한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네. 팩감 여러 개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 어느 타이밍에 이 흙이 팩감을 받지 않고 손 뺄 수 있는지 그걸 봐야겠습니다. 네. 좌상귀의 팩감을 쓸 때는 우하기를 전부 포기하면서 쓰는 팩감이기 때문에 네. 흑도를 전부 잡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만약 그 네. 바꿔치기라면 다섯, 백이 만족이겠죠? 일곱. 네, 만약 다 여덟, 잡을 수 있다면 백이 아홉. 만족이죠. 지금 흐름이 저희가 잠깐 해설판을 보는 사이 하변에서 이제 박승하 6단이 좀 쉽게 처리하고 변상현 3단이 버티는 흐름이었는데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좀 많이 당했네요. 박승하 6단이. 이렇게 될 거라면 애초에 네. 우하기를 패를 걸어가지 않더라도 그냥 마지막 하변을 한 점을 끊어 하나. 잡는 정도로 충분했었는데요. 지금 하변에서 집으로 당했기 때문에 박승하 6단이 꽃놀이 패이긴 합니다만 저 패를 경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백이 그래도 은근히 팩감이 나오네요. 중앙이 문제죠. 하변이 좀 제가 계산해봤더니 많이 당했네요. 네. 마지막 하변에서 하나, 원래 흙집이었고 오히려 흙이 백도를 끊어서 다 집이 날 수 다섯, 있었던 자리가 여섯. 흙이 좌하기에 일곱, 2A 자리 젖히고 여덟. 단수 치는 사이에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지금의 끼운수는 또 치열함을 강조하는 박승하 6단 다운수입니다. 마지막 하나, 오늘 두 선수는 셋, 굉장히 넷, 이 순간순간에 다섯, 치열하면서도 상대방으로 일곱, 하여금 좀 껄끄럽게 여덟, 만드는 그런 수법이 아홉. 자주 등장하고 있고요. 볼만한 접전이 많습니다. 재밌네요. 두 선수가 기풍이 흡사하다는 것이 네. 우변에서는 변상일 3단이 괜히 강하게 패로 버티다가 그러니까 너무 버틴 거죠. 그러다가 화를 자초했다면 네. 지금 우하기의 백의 사화를 너무 추궁하다가 박승하 6단이 하변에서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상황에서 그냥 타협을 해도 바둑이 꽤 좋았는데 마지막 두 선수는 하나, 좀 브레이크가 잘 셋. 걸리지 않는 넷, 그런 바둑을 오늘 네. 두고 다섯, 있습니다. 그 여섯, 선 조절이 일곱, 참 어렵긴 한데요. 여덟. 네, 그렇죠. 아홉. 네, 지금도 이 상대의 팩감, 그러니까 백이 팩감 썼을 때 박승하 6단이 뭔가 좋은 변화를 위해서 마지막 반발하면서 하나, 받고 있는데 둘, 그 박승하 셋, 6단의 반발에 대해서 넷, 변상일 3단이 또 다섯, 반발로 응수를 합니다. 여섯, 네. 일곱. 중앙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팩감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네. 제가 볼 때 한 30수 전에 네. 우하기에서 사활이 걸렸을 때만 해도 변상일 3단이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조금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풀리는 과정에서 중앙에서 팩감이라던가 그 네. 상대가 반발할 때 지금 좌변으로 한 점을 끊어서 버티면서 응수하는 이런 것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박승하 6단이 둔 수가 팩감이 되나요? 지금 저수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백도를 하나, 끊으러 가는 것을 둘, 보고 있죠. 셋, 그곳과 넷, 원래 끊어지는 다섯, 곳이 맞보기입니다. 여섯, 그럼 만약 일곱, 백이 받지 않는다면 여덟. 네. 하변에 지금 백이 따내는 그곳의 일선을 내려서면서 백 전체를 잡으러 갔을 때 백이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네.
마지막 30수 전에 하나, 비해서는 백이 풀렸지만 둘, 10수 전에 비해서는 넷, 변상일 3단의 다섯, 이 선택도 별로 여섯. 좋아 보이진 않아요. 두 선수가 모두 지금은 정신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전장이 좌상으로 옮겨질 것 같네요.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네. 팩감이 백이 부족하다고 보고 좌상기에 팩감을 마지막 쓴다면 하나, 그런 바꿔치기도 둘, 나올 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계속 백이 선택한 수들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몇 수 전의 형태와 비교를 해보시면 이 중앙 쪽에 백이 치중감에서 팩감을 썼지 않습니까? 그때 흙이 끼어 이어서 백이 좌변에 한 점 끊어 잡는 그 마지막 교환은 뭐 하나, 서로 손해가 없다고 봐도 둘, 네. 지금 셋, 중앙을 치중가고 나서 넷, 치받을 때 흙이 치받을 때 다섯, 백이 또 치받아서 여섯, 저렇게 둔다면 일곱, 그냥 공짜로 여덟, 돌파 아홉. 당하는 것만 생긴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쉽게 흙이 그냥 끝내기 정도를 팩감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변상일 3단의 이 선택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냥 끝내기로 이겼습니까? 이건 분명 팩감은 아니죠? 네, 안 받겠죠. 저는 그 전의 상황을 네. 생각해 봤을 때 하변이 많이 당해서 끝내기로 갈 상황은 아니라고 느껴졌는데 의외로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너무 작아 보이는데요. 이건 박승화 6단의 생각은 마지막. 지금 네. 중앙에서 하나, 백이 치중간수가 어쨌든 둘, 대학수가 셋, 됐죠. 넷, 그 과정에서 집으로 다섯, 충분히 이득을 봤기 때문에 이 여섯. 타협이 괜찮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이렇게 할 바에는 박승환 6단이 애초에 패를 네. 양보하고 하변에 모양을 키우는 것이 훨씬 나았었고요. 그것보다는 못하지만 지금도 박승환 6단의 선택은 이긴다는 계산으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뭐 돌고 마지막 돌아서 다시 박승하 둘, 6단의 흐름으로 온 셋. 것 같은데요. 넷, 다섯, 여섯. 그래도 우하기를 살려주는 대가로는 좀 작아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개가를 해봤더니 미세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많았는데도요. 네. 박승환 6단은 마지막 사실 우하기에 패를 할 하나, 때만 해도 꽤 여유가 있었지만 네. 하변에서 넷, 크게 당했고 넷, 또 다섯, 마지막 여섯, 최후의 팩감이 그렇게 일곱, 통렬한 팩감이 아니다 보니까 여덟, 그 부분에서 손해를 아홉. 봤고요. 변상일 3단의 중앙 쪽에 팩감을 쓰는 과정에서 좀 손해를 본 것이 아쉬운데 어쨌든 바둑은 미세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그쪽 나가는 것이 있어서 네. 애초에 변상일 3단이 썼던 이 중앙 팩감이 좀 아쉬운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또 뭔가 치열하게 상대 형태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브레이크는 확실히 고장났죠. 끊임없이 버티고 끊임없이 강한 선택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박승아 6단의 선택은 네. 이 백도를 차단하는 것까지는 가능한데 좌변에서 안에서 백이 사는 것이 있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마지막 사활을 또 하나, 봐야겠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쪽인데요. 변상일 3단이 오히려 네. 한 점을 따냈다가 흑이 도중에 이 예정된 수순이 아니라 작전 변경을 해서 그쪽을 밀어오는 자체가 실례로 크다고 보고 먼저 그곳을 막은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정말 끊임없이 상대를 괴롭히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흑이 두는 수법이 자체로는 네. 집으로 손해인데요. 박승아 6단 생각은 이 과정에서 일선에 돌이 하나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 아래쪽으로 봤을 하나, 때 둘, 좌변에 셋, 좌하 쪽에 넷, 백돌의 다섯, 사활이 걸려서 흑 여섯, 두 점을 잇는 끝내기가 일곱, 선수라고 보는 겁니다.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두 선수 모두 한 수 한 수 착점을 할 때마다 좀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결과적으로 흑이 득이 있었나요? 득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 거기도 백이 뒀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지금 제 계산은 네. 반집 승부인데 오히려 백이 좀 두터워 보이는데요. 많이 따라왔네요. 네, 아직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변 쪽에 이 백의 사활이 지금은 살아있지만 일선을 먹여칠 때 거기를 따낼 수 있는지 그런 건 좀 더 수요 있게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 그쪽이 백이 버틸 수 없다면 그 네. 과정에서 박승아 6단이 좀 득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은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마지막 하나, 둘.
이제부터의 끝내기 수순이 좌우할 마지막.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네. 바로 따냈어요. 사활은 괜찮은 건가요? 글쎄요, 뭐 애초에 수익기를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렇게 노타임으로 따낼 자리인지는 모르겠거든요. 어쨌든 흑의 진영에 들어가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연장책을 쓰면서 104활 추궁하는 것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꽤 위험해 보이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결행합니다. 그쪽 사활이 문제예요. 네, 지금 일선에 날일자로 가면 네. 꽤 위험한 것 아닙니까? 네, 갔습니다. 그런데 변상일 3단이 그 부분에서 바로 착점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걸렸습니다. 다 끝나고 이렇게 사활이 걸리네요. 네, 여기서 일선을 뒤로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요. 네. 뭐 찝어도 지금은 그만이고요. 그렇게 되면 양쪽이 해결이 안 돼요. 네, 양쪽을 모두 한 집으로 바꿔낼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저수로 인해서 잡혔습니다. 마지막에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네요. 하변 사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혀 생각지 못했던 네, 부분인데요. 뭐 다른 곳은 뭐 모양이 네. 좀 실정과는 다르지만 이 하변만 놓고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를 먹여치니까 바로 네, 지금 잡았죠? 기본적으로 미세하기 때문에 이제 네. 제가 아까 계산했을 때는 여기를 잡을 수 있으면 백이 약간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활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를 나와서 끊으니까 네, 여기를 안 들 수가 없죠. 이곳을 잡히면 안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일선을 가니까 여기는 항상 이렇게 되는 자리라고 봤을 때 네, 변상일 3단이 이 상황에서 여기 한 점을 두면 안에서 아래에서 한 집이 나고 또 이렇게 붙여서 한 집을 파워하면 나가면서 맛보기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를 두고 따낼 때 이렇게 뒤로 넣으니까 이 양쪽이 맛보기가 되면서 잡혔습니다. 네, 다 끝나서 이런 정도의 실수가 나와서 뭐 결정타가 되겠죠. 네. 회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마무리 수순 보겠습니다. 네, 수순이 조금 더 진행이 됐는데요. 네, 뭐 큰 의미 있는 수순은 아니었고요. 네. 다 잡힌 백이 좀 버텨보는 수순이었는데 그야말로 그냥 잡힌 거잖아요. 그냥 대가 잡혔죠. 없이. 네, 이건 뭐 당연히 끝이 났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지금 저항에서 어떤 수가 둘, 없을까 변상일 셋, 3단이 계속 뭔가 넷, 흔들어 봤지만 다섯, 결국 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여섯. 뭐 몇 수 일곱, 버텨보지도 여덟, 못했어요. 몇 아홉. 수 만에 그냥 바로 잡혔습니다. 네. 그 사활이 아니었다면 어땠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일단 미세하긴 미세했을 겁니다. 네. 보통 이런 바둑 종료됐을 때 선수들이 원래 모양으로 되돌려서 끝내기를 진행해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변상일 3단 돌을 거둡니다. 변상일 3단 입장에서는 참 허무한 바둑일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부분이 어렵긴 했지만 변상일 네. 3단이 가장 먼저 지적했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형세가 이 나빠지기 전에 네.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 우변 침입을 허용한 그 시점이었습니다. 네. 자, 박승화 6단이 변상일 3단에게 승리를 하면서 3회전에 합류를 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바둑인데요. 네, 오늘 바둑 정말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한 판이 아니라 여러 경기를 본 것 같아요. 네, 이 두 선수의 바둑은 늘 이런 양상을 띱니다. 네. 오늘도 뭐 여러 판의 바둑을 감상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박승하 6단이 좀 주도했던 순간이 많았지만 변상일 네. 3단도 막판에 이 끈덕진 추격전을 펼치면서 마지막에는 오리무중이었거든요. 네. 이 최후의 실수가 조금 아쉬운 한 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 부분에서 해프닝이 나오면서 박승하 6단이 3회전에 합류를 하게 됐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또 다른 경기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